안녕하세요. 경인방송 정말 뉴스 특집으로 준비한 4.15 총선 후보자 초청대담 인정말리 진행의 장용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니 본인도 인사할 때 박수 치고 나할 때 진짜. 예. 자, 오늘도 후보자와 함께 아주 정다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패널 이화정 패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계 걱정 없이 예술활동하면서 살고 싶은 예술인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혁철 패널을 소개합니다. 경인방송 대표 권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경인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말 뉴스 중에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특집 제목은 인정말리입니다. 왜 인정말리냐? 인천의 정치가 만만할 리가 있나? 라는 뜻에서 인정말리로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세장을 열심히 정성껏 돌고 오신 한 후보자와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 이 후보자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시체말로 오리지널 인천 토박입니다. 네. 오리지널 인천 토박. 정말 만만치 않은 걸 느끼시는 후보일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간신히. 간신히. 아, 213표 차이가. 네, 213표. 드라마틱했어요. 아니, 재검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지났나 벌써? 아, 지났나? 어쨌든 마치 박빙을 달리는 가운데, 근데 힘겹게 된 만큼 뭐 많은 분들의 평이 지난 4년간 밥값했다. 네. 한마디 밥값했다. 밥값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밥값했다. 후보자가 내 맘입니다. 내 맘입니다. 예, 내 맘입니다. 네. 왜냐면 동네에서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자, 과연 누굴까요? 힌트. 용현동 출신입니다. 아, 용현동. 예. 그분을 격하게 또 환영합니다. 아, 네. 돌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구 주민 여러분. 네,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연수구가 앞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인방송에서 귀한 초청을 해주셔서 자전거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오호. 예, 짧은 기간이겠지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전거 헬멧이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요 앞에까지. 앞에까지. 그럼 자전거 유세하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로 유세하고 있습니다. 네. 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네네. 우리 방역 체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건강과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허.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예요? 사이클 자전거예요? 아닙니다. 저기 우리 이렇게 네. 공룡 자전거 있죠? 공룡 자전거. 공룡 자전거. 공룡이 아니고. 네, 저기 어플로 딱 해서. 네, 타는 거? 어플로 하는 거. 네. 본인 거 하나 사지, 그걸 안 예, 어쨌든. 예. 목소리가 살짝 쉬셨어요? 아시죠? 네, 요새 노래를 많이 못해가지고요. 예. 전에는 선거 때마다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예. 요새 또 시국이 경로당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예, 경로당이 어르신들한테 재롱 부리기 위해서 네. 4년 전만 해도 경로당마다 가서 네. 노래를 2곡씩 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노래를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루틴을 만들었어요. 네. 문을 꽉 연다. 네. 넙죽 절한다. 일어나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른다. 안 시켜도 성주풀이로 앵콜을 한다. 앵콜을 한다. 이름은 알찬데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5가지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도 못 가시고 지금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려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답이 길어지면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눕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질문에 답은 1분 이상을 안 넘기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박찬대를 알아보는 스피드 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박찬대. 너는 누구세요? 나는 노래덕을 본다. 국회의원은 참 매력있는 직업이더라. 나는 장룡보다 웃긴다. 지금 웃겼어요. 나는 갑질해 본 적이 있다. 오. 예, 연수갑이 아이, 지역입니다. 뒤에서 밑장세요. 나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나는 국회의원 중에 외모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한다. 예. 나는 좋은 정치인이다. 나는 의리보다 실속이다. 오, 안 넘어와, 안 넘어와. 나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아, 솔직한데? 오. 여성 유권자의 표는 다 내 거다. 아. 야, 아주 주도면밀한 사람이야. 이야, 임기응변이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그 이 문답지는 절대 유출이 없거든요. 이건 거의 뭐 국가기록원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문 딱 잠궈 있는데, 야, 아주 뭐 아니 주도면밀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요. 오늘 딱 들을 줄 알았는데. 네, 저도요. 오. 야, 이 순간적으로. 아니 이거 굉장히 진지한 편이고 솔직한. 네, 예, 저는 네.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야.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야.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구호로 압승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압승 그러는데 네. 왜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저한테 압승을 요구하나 했더니 네. 사실 저번에 제가 네. 새벽에 붙었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뒷승이었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아, 네. 예, 어. 우리 출구조사와 함께 네. 좀 넉넉한 표 차이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는 압승.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말 나온 그런데 김에 그때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자, 4년 전에 저 새벽에 승리할 때. 네. 아,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예? 두근두근했습니다, 정말로. 자. 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아. 네. 투표함이 한 두세 개 남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지, 못 보지. 네, 그래서 못 이제 보지. 아. 옆방에 가서 어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네. 5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유, 떨어졌나 보다. 아, 그렇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함성과 함께 당선을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그때 시청하셨던 우리 유권자분들은요. 마지막 개표함에서 제가 400표 지다가 마지막 개표함에서 200표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이제 동입니까? 거기가 저기 옥년 이동입니다. 용문이도. 야, 그럼 요번에 용문 그 선거가 그러게. 넘어갔죠? 아니요, 저번 선거구하고 지금 선거구가 네.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대로 변동이 없었어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미리미리 정치인들이 준비하고 한도를 맞춰야 되는데 네. 이번에 뭐 한 달여 남을 때까지도 선거구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15개월 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으면 조정하지 않는 다.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어허. 우리가 15개월 전 기준으로 우리 연수갑이 한 15만, 그다음에 연수을이 한 20만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저희 연수갑 같은 경우는 좀 인구 유출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야, 진짜 마지막 통에 뒤집힌 거네. 맞습니다. 나는 압승보다는 뒷승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돌발 퀴즈가 되겠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요? 네. 네. 인천 앞바다. 인천 앞바다. 앞바다의 반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분명히 앞하늘? 질문에도 장룡보다 웃긴다 그랬어요. 네. 앞하늘? 이거 네? 장용 씨의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뭐요? 앞바다. 하나. 엄마다. 아! 맞아요? 뭐요? 인천 엄마다. 머리 좋아. 반만 맞았나 야, 머리 이거 좋아. 분명히 몰랐던 문제인데. 몰랐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시간을 끌어주니까. 네. 아니 예. 이게 정답입니까? 네, 정답이에요. 근데 왜 두 번밖에 안 넣으세요? 네? 안 웃겨요, 대표님. 아니, 그러면 커피잔의 손잡이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커피잔의 손잡이는? 커피잔의 손잡이는 네. 손잡이는? 자, 5초 드립니다. 하나, 커피잔의 손잡이는 셋, 넷, 다섯. 예. 예. 커피잔의 손잡이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왜요? 바깥쪽에 지금 안쪽에 있습니까? 커피잔의 손잡이가? 네, 안쪽에도 있던데. 안쪽에 어디서 커피잔의 손잡이 있어? 답답해. 예, 맞습니다. 기사입니다, 진짜. 예, 아닙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바깥쪽에. 국회의원 중에 외모가 상위권이십니까? 예, 예.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아까 네. 자신 있게 오를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그렇게 과신하십니까 본인을? 아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거울 보면요. 예, 뭐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아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충만함 같은 걸 쫙 느끼는. 예. 근데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게 되면 갑자기 좀 깔아앉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화장실의 거울이 네. 조금 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외모 중. 나의 외모 중에 나는 이목구 여기가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네. 예, 여기 눈 밑에 살. 애교살.
아주 유쾌한 분이에요. 예. 이제 원래 속이 꽉 찬데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네. 외모가 아니라 속이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4년 전에 알찬 데를 이제 슬로건을 거셨는데 네. 그동안 정말 보니까 국회 그 의회 회의 출석을 100% 했어요. 아, 그랬어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100% 했습니다. 100%면 쉽지 일단 않은데. 출석으로 봐서는 알찬 건 같습니다. 예. 100%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됐습니까? 지금 보궐선거로 들어왔었던 분 합쳐가지고 1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서요. 예. 근데 보궐 보궐은 빼고 중간에 4년 내내 한 사람으로 그렇지. 치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야, 그럼 개근상 같은 거 줍니까? 개근상은 경인방송에서 한번 추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뵙는 문화예술 그래요? 행사에서 가장 많이 뵙는 그래서 예술인들에게 좀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뮤지컬 언노운 보셨습니까? 사실은 관람은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 전에 두 번 할 때 다 오셨었는데 네. 공연 때 안 오셔서 제가 네. 좀 짓궂게 여쭤봤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예. 예. 아니 보면 이제 문화예술 공연장도 그렇고 어느 행사장도 그렇고 자주 얼굴이 보여요. 네. 저도 보면 개인적으로 자주 보이는데 그 스케줄은 어떻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히 똑같이 24시간을 쓰는데 굉장히 자주 아무래도 보이죠.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뭐 일상적인 의정 활동도 있고 기묘한 의정 활동도 있겠지만은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의정 활동 외의 시간은 네. 예, 사실 문화예술 거기 참여하고 같이 즐깁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 활동의 하나로 사람들한테 얼굴 비추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리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자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예, 아까 우리 패널 중에 우리 이화정 패널께서 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예술 활동하고 싶은 예술인이라고 잘 말씀을 들었어요. 했는데 네. 저는 정치의 영역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아마 정치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1부 인간 박찬대 너는 누구세요는 마무리합니다. 자, 2부 이제 지역 일꾼 박찬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나는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에 뭐를 드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갑질하셨습니까? 갑질. 예. 사실 이제 그 민원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청취할 때가 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또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결국은 법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현업 부서들, 뭐 예를 들면 무슨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또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이런 현업 부서들이 과거의 관례대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정 나중에 이 대화가 되지 않고 어허. 그럴 때는 사실은 상당히 네? 뭐 논리적이지만 예 상당히 압박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그 순간에 갑질이다. 네, 예, 그 갑질이죠. 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갑질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시대고요. 네. 어떤 시기에 보면 관료들을 상대로, 예, 결국은 우리 입법부는 법안을 통해 가지고 행정부를 사실은 또 이렇게 감시도 하고 또 법안도 올바로 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할 때 네. 사실은 금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네. 그럴 때 공론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합의, 컨센서스를 이뤄내고 상당한 내가 압박을 굉장히 통해서 잘했다 뭐 이런 법을 말씀 통과했어요. 거기까지. 이제 본인 얘기 뭐냐면 이제 그 얘기는 네. 본인 이제 회계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내가 숫자 장부로 나만큼 보는 사람은 없다. 네가 잘해라 뭐 이런 건데. 자, 어찌됐든 뭐 잘 알았습니다. 예. 자, 이 연수구 갑 지역인데요. 예. 연수구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는데 연수구 갑 지역구를 위해서 이 정도는 분명하게 한 거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연수갑의 국회의원 4년 전에 주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풀지 못해서 원통함이 쌓였던 부분이 뭔가 네. 그걸 살펴보니까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 사실은 격차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송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국제도시, 예, 국제도시를 많이 의미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이 차이점, 그게 이제 신도심, 원도심 갈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원이에요. 네. 신원이라는 건 또 한자어에 보게 되면
억울함을 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원 갈등, 신도심과 원도심의 갈등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수인선에 청학역을 지어달라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거를 초선의원인 제가 그냥 국회의원이 되면 그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왜 이런 걸 못 해줄까 하고서 제1 공약으로 내고서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로 어려웠다면 아마 그런 공약을 내는 것은 냈겠지. 조심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인선에 청학역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주민들의 열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도 이끌어내고 박남춘 시장의 공약도 이끌어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뭐예요? 그것은 바로 제2 경인전철을 새로 개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적이고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물은 간단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2 경인전철이 곧 나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분명했던 것 같고요. 맞는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박찬대 혼자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박남춘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맹성규가 거기 들어오고 윤관석이 들어오게 되면서 3겹줄, 4겹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수인선의 청학역을 짓는 사업은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500조 국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1조 한 5천억짜리 제2 경인전철은 오히려 우리 경기도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오히려 풀기가 더 수월했다는 거죠. 저 혼자로서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압박을 느끼면서 꼭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하늘도 덥고 기회도 닿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타까지 올렸어요. 초선의 힘으로 좀 어려웠던 일인데 연대와 결속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선이 힘이 되면 훨씬 더 큰 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요. 네. 예. 4년 동안 사실 시행착오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사실 학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학습시켜놓고 아깝잖아요. 아니, 솔직히 국가에서 돈 들여가지고 유학 보냈는데 그렇죠. 귀국했더니 야 그만 나와라. 아깝잖아요. 이제 비로소 이제 써먹힐 만해졌다. 그럼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아직 2년 남았고. 알았어요. 박남춘 아직 3년 남았고. 알았다고. 아주 하이 코미디야. 얼굴 벌개졌어. 조금 웃겨. 그러면 재선이 만약에 되시면 네, 예, 새롭게 이제 발의하고 싶은 뭐 그런 뭐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법안이? 일단은 법안은 제가 상반기에는 금융위를 했고요. 하반기에 때도 한번 갑질을 좀 했어요. 뭐예요? 우리 교육부 공무원들한테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인데요. 대한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상교육을 지금 도입하고 공교육들은 전부 다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교육의 장점과 함께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교육 사학제가 학교복 있죠. 청소년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공교육에 들어오면 100% 무상교육인데 공교육 밖에 있게 되면 100% 자기 부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우리들의 아이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공교육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하거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하는 친구들한테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한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을 사상 최초로 우리 교육위 법안 소위에 상정했고요. 법안 소위를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까지 통과시켰는데 여야 간에 난장판 싸움 때문에 아직 본회의 통과를 못 시킨 상태입니다. 5월 29일까지가 우리 20대 국회의 마지막인데요. 그때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거고요. 그리고 21대가 된다면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연결되고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이 연수 지역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연수 지역구에요. 우리 연수 지역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교육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름이지 학생이라는 이름을 못 붙여요.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면 심지어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고요. 등록된 학원도 부가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 대안학교의 수업료는 부가세까지 납부돼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좀 그렇죠. 게다가 후원금으로 막 운영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학부모들이 100%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부터 교재비. 그러니까는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애들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시키고 공교육 밖에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 돈 내고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청산유수예요. 예. 예전에는 연수 갑지역이 인천교육 1번지 그랬는데 요새 그 타이틀 좀 놓친 거 아닐까요? 교육 1번지요? 네. 글쎄요, 뭐 교육의 목적을 무엇에 둘 것인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네. 인류대학교 가는 아이들, 네, 좋은 기준이야. 직장 갖는 아이들, 이쪽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올인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좀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은 뭐 35개국 중에 한 34위쯤 된다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배려를 가르치겠다는 의지는 63개국 중에 꼴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 1번지라고 할 때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인가. 부모들 마음에는 인지상정이지만 우리의 모든 아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대한민국이 오케이, 지속 거기까지, 가능하려면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런가 저희 물음 중에 여성 유권자의 표는 다 내 거다에 내 거다. 오르셨어. 아니 두 개를 들었지. 양쪽을 들었죠. 예. 왜 좀 애매합니까? 예? 애매합니까? 아니 뭐 연령별로. 야, 아니 자기가 MC야 왜 자기가 잘라? 왜 자기가 세분화 시켜? 아니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아 그래요? 네. 양심적이네요. 네. 근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죠. 근데 모든 그러면 좀 약간. 자 다시 묻겠습니다. 네. 자 여성 유권자의 대부분은 내 표다. 대부분은 대부분은. 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 저기 저 유권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 유권자들하고 대화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하고도 좀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아주 뭐 주 타겟층은 저기 우리 어머니 나이대입니다. 네네. 알찬 대로 6년 동안을 지역구가 다져놔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꼽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 진보 정부의 민주당 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부딪혀지죠. 많이 부딪혀지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야가 구별이 없는 공정과 협치가 필요한 국회는 21대에 반드시 요구된다.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엊그저께 지역 상가에서 사실 요새 문전박대라는 말 아세요? 네 알죠. 예, 문전박대가 어떤 말이냐면 박찬대가 문 밖에 서 있다예요. 그게 아니라 상가 유세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명함 주고 손잡고 안고 떠먹여주고 침까지 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스꽝스러운 팻말을 앞뒤로 둘러하고 문을 탁 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박찬대입니다. 쳐다보죠.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전박대. 그게 무슨 얘기냐? 문전박찬대. 하여튼 지 마음대로야. 자, 이제 협치 우리가 화두입니다. 사실은 정치계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박찬대는 타당 뭐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당들과 협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4년 동안?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최대 두 가지 법. 아까 외관법이라는 거요. 이 외관법은 한 16명인가 17명인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내놨어요. 이거를 한 번에 조절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증권업계라든가 상장기업 협의에 막강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통과시키긴 불가능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말 없고 과묵한 제가 법안소에서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협치를 얻어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가 공간에 정무위원 전체를 다 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저한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까지 듣고 네,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총리가 저에게까지 불러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는 3부 정치인 박찬대로 넘어갑니다. 네. 자, 불렀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예, 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칭찬했어요? 칭찬하죠. 뭐라고? 예? 뭐라고? 잘생겼다.
신뢰할 만한 얼굴이래요. 신뢰할 만한 얼굴이다. 아니 나는 진짜 네. 뭐 다 우리 뭐 진영 논리 떠나서 이 국회의원도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을 필요합니다. 아, 이거 유머가 아니라니까요. 진실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유머로 자꾸. 참나. 아, 이제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엄마 젖만 먹었어요. 유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네, 네. 아, 유모. 술병 딱딱한 거 하나 갖고 와. 모서리를 어떻게 좀 해보게. 나 진짜. 예. 탄산병이 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 집권 여당의 네, 예. 원내 대변인을 예, 맡지 예. 않았어요? 네, 네. 이 많은 언론 또 중앙 정치권에서 이 초선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네, 역할을 맡으셨는데 느낌이 네. 어떻던가요? 아, 제가 아까 뭐 공존, 협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그런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항상 그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협치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외관법 통과할 때도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우리 대안교육법을 네. 통과할 때도 사실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단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야 돼요. 네. 물론 수용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왜 없겠어요, 그죠? 있죠, 예. 있죠. 그래서 대변인이 됐을 때 우리 보좌진들하고 원내대변인 이 사실 논평은 우리가 스스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상대방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협치, 공존, 아름다움 이런 것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논평을 보니까 네. 솔직히 비판이 많더라고요. 비판 결과적으로. 일색이, 그렇지. 비판 일색이어서 네.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비판적인 논평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네. 다만 비판은 하되 꼬집고 때리거나 막말하거나 거친 표현은 하지 말자. 그렇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저의 거친 막말은 뭐였냐면 뭐였어요? 예, 보수 꼴통. 그 정도는 뭐 애교잖아요. 애교네, 네. 애교. 딱 한 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상대당의 대변인이 네? 박찬대 막말했다. 꼴통이라는 말을 쓰다니. 네. 그 얘기 했다가 교체되셨어요. 예. 저는 괜찮았고. 예. 저 네. 국회의원은 좀 매력이 있는 직업인가요? 어떠세요? 아까 오래 들었어요. 예, 네. 매력이 있죠. 있어요? 어떤 매력이에요? 무지 힘들다는 거. 저 우리 이화정 패널께서는 네. 네. 가끔 힘든 일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네. 좀 그래요. 혼자서 히말라야 등산.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도 산에 많이- 많이 가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길이 편한 길이었다면 매력이 있었을까요? 이거 확 들어오시네. 답변 좀 해보시죠, 우리 이하정 대표. 아니 일단은 뭐 좀 잘생긴 남자를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외국에서 다 오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경치도 좋고 뭐 오늘 해줬습니다. 그, 네. 오늘 그 소원 이루셨잖아요. 네. 아이쿠야. 자, 우리 박찬대 아이고. 후보가 뽑는 네. 국회의원의 가장 큰 매력 한 가지만 뽑는다면 가장 큰 매력? 한 가지 네. 딱 뽑는. 큰 매력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아직은 동감하기 어렵겠지만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은 헌신 아닐까 싶어요. 헌신. 예, 디보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몰입하고 할 수 있다는 거. 헌신이 아니면 서번트예요. 네? 서번트예요, 헌신이에요. 저기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 섬김. 네. 예. 그러니까 힘든 입장에서는 네. 사실 푹 빠진다고 얘기를 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회계사도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하는 편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작은 성취도 이뤄냈었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사적인 영역의 생활을 사실은 거의 포기할 정도이거든요. 포기해야죠. 그래서 힘들다 이걸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보좌관들은 네. 자기들은 그 길을 안 가겠다라고 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럼에도 네.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찍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또 일종의 팔자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은 정치는 마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 제가 마약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김밥 정도는 먹어봤는데. 박찬대 후보께서는 인천 용현초등학교에서부터 네. 대학교까지 네. 예. 다 인천 터백이잖아요. 나고 자랐어.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회계사도 실제 인천서 하셨죠. 아니요, 강남에서 제가 저기 한미회계법인을 창업을 했는데요. 네네. 예, 인천에 지점을 내면서 네. 인천 지역사회에 푹 빠졌던 것 같아요. 오. 저도
용현초, 대건중, 동인총고, 인하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네네. 태어난 장소가 심지어 인하대 안에서 태어났어요. 인하대 예, 예. 인하대 병원. 인하대 담장 안이 그때 병원이 없었고 인하대 담장 안에 네. 저 작은 판잣집 마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태어나서 용현초등학교를 나오고 아. 평생을 거기서만 지냈거든요. 처음으로 인천을 떠난 게 군대 생활할 때. 광주에서 군대 생활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리고는 이제 회계사 생활을 쭉 하면서 금융감독원 나와가지고 한미회계 법인을 강남에서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다가 지점을 내면서 인천 지역사회에 다시 회계해 보니까 아 고향이 주는 그 포근함. 그때가 한 2005년도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우리 인천이 네. 사실 여러 가지 송도 국제도시가 막 개발되면서 그때 이제 전시장쯤에 그 인천의 볼륨이 막 커질 때였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인천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아픔은 뭡니까? 초선 국회의원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도. 아픔. 네. 초선 국회의원. 뭐 이제 누구 말에 의하면 초선 의원들은 같이 밥도 같이 안 먹어준다는데 이 다선 의원들이 안 그러셨나 봐요. 뭐, 예. 네, 그런 그거 거 없으셨나 잘생겨서 봐요. 늘 아, 같이 네. 잘생겨서 아, 늘- 네. 늘 초선의 아픔은 뭐 네. 동탁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뭐 여포하고 이가질 하려고 했던 거 말고는 네. 근데 재선이 되시면 네, 어떤 위에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야에서? 무대 같아 무대. 그러니까. 아, 예. 무송이라고 해주세요. 네. 재선 의원이 되면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화예술 체육 쪽에 꼭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문체. 이게 원래 요번에 문체, 예. 교문위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이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인천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고 중앙무대 차원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을 진흥하는 쪽에 좀 헌신하고 싶었는데 네. 아깝게 교육위와 문체위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죠. 나뉘어지다 보니까 교육위에 남게 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21대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문체위로? 문체위도 하고 싶고요. 또 행안위도 하고 싶어요. 오. 예, 지방자치 시대에 예, 우리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예, 우리 자, 제가 아까 토박 인천을 여쭤봤던 이유는 네네네. 인천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300만이나 되는데 네.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에 비해 가지고 인천의 정치력을 중앙무대에서 비교한다면은 좀 약하지 않나.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박찬대 후보가 어떤 대안이든가. 일단은 보통 영남이라든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왜 정치력을 발휘하냐라고 하면 네. 본 고향이 있고 그리고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이라든가 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은 사실 개항 당시에 뭐 한 5만여 명 됐었나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나면서 300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도약하고 있는 한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다 결집이 되어 있는데 인천의 총량이 실질적으로는 300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1200만이나 서울의 1000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영남이라든가 호남에 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적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예. 사람 수 많다 그래서 예,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인천의 정치력은 네. 예,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저 90점이 될 의지가 있나요? 구심점이 될 의지가요? 의진이 있겠죠. 예. 의진이 있는데 아직 이제 남들이 안 알아주나요? 아니 이제 다선이 더 돼야지. 네. 아, 몇 왜 그들 간에 또 알력이 있죠? 13개 지역구에 아니, 국회의원들끼리. 아니요. 그렇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솔직히. 아니 아니요. 거기서도 막 군기자 꾸리잖아요? 예? 군기자 꾸리잖아요? 뭐 그냥 원산 폭격 정도는 하죠. 근데 예, 예. 어우, 원하는 대답이야. 예, 그런 아니 어우, 그런 진짜 좋아 죽겠어.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솔직히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네, 예, 네. 그런 건 없고 네. 대부분이 없겠죠. 초선 의원이 네. 사실은 제일 큰 적이에요. 초선 계파가 가장 커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128명 중에 초선 의원이 한 6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 뭐 초선 의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다선 의원들의 사실 러브콜이 더 많죠.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기 마무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연수갑으로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께서 우리 연수갑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유권자에게 하는 게 말고 주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표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끝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수구 주민 여러분. 네. 4년 전에 민주당 계열로는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찬대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표차 214표로 정말 어렵게 이겼습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연수 주민들의 마음이 저에게 모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4년이 경과했지만 214표로 이겼던 그 아슬아슬한 마음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몇 가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는 욕심에 찌든 얼굴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4년 전보다 아마 지금 제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쓸데없이 하는 일 없이 세비만 많이 받아간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4년간 본회의를 100% 결석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그 염원들을 풀기 위해서 작은 거 하나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신다면 멈춰 있었던 우리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다시 불을 질러서 제2경인선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또 연수구에 부족한 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가서는 이 명랑함과 밝음으로 여야 간의 협치를 이뤄내고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좀 더 줄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버려지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수주민 여러분. 자, 오늘 연수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참 이걸 느꼈습니다. 참 생활력이 강한 후보다. 뭐 끝까지 주워담네요. 끝까지 주워담아요.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뭐 우수리를 생각 안 하고 우수리까지 다 담네요. 자, 오늘 저희 인정말리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기서 박찬대 후보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